근데 요즘에 볼륨 때문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기도 하고, 뒤통수가 이제 또 갈라지는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볼륨을 살리면서 그 갈라지는 부분을 잡으니까는 그래도 이제 고객님들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긴 했어요. 다른 데서 머리를 볼륨 펌을 하고 뭐 여기는 나오겠어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만족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거제도 진짜 거제도 멀긴 하죠. 진짜 거제도 놀러 갈 때 올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와 진짜 멀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멀긴 멀죠. 그래서 서울 올 일 있으면은 한번 오셔 갖고 머리 한번 하고 가세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에 이제 또 남자 스타일이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뭔가 남자 스타일 할 때 느끼는 건데 여자분들 하는 스타일도 되게 좋지만은 남자 하는 스타일도 되게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요즘. 그 남자 스타일도 좀 많이 올리려고요. 근데 펌이나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오긴 하세요. 그리고 와, 이런 머리 어떻게 하지?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오긴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저도 또한 계속 개발하게 되고 뭔가 더 연구하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새치 염색도 하고 펌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머리 자체가 되게 부석부석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염색에 들어갈 때는 무조건 케어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염색 자체는 멜라닌 색소를 변질을 시키는 거거든요. 변질을 시키면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잔여물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면은 그게 계속 머리를 계속 손상시키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케어를 들어가게 되면은 그 손상도는 훨씬 덜하고 나중에 펌을 할 때에도 훨씬 더 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집에서 홈케어예요. 홈케어를 꼭 해줘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홈케어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샵에서 케어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꼭 둘 다 하셔야 돼요. 샵에서만 케어를 받는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않아요. 반대로 홈케어만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샵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케어 자체도 다르지만은 저희가 쓰는 도구들 있잖아요. 이 도구들이 더 안까지 침투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어떤 케어를 추천드리기보다는 진짜 나는 잘 모르겠다 하면은 케라스타즈 거 인터넷으로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케라스타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라인 자체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머리 자체가 좀 부시시하고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약간 무거운 라인으로 하시면 되고, 머리 자체가 얇아서 머리 자체가 볼륨이 안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볼륨 라인 쪽으로 가시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저번 주에는 이상하게 잔머리 펌 고객님이 진짜 많이 계셨거든요. M자 라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를 머리를 심기 전에 머리를 붙여서 스타일을 좀 잡고 싶다고 하셔서 오셨는데, 심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는 찬성이거든요. 제가 이제 저희 지인들도 그렇고 고객님도 그렇고 머리를 심고 나서 그 만족도를 딱 느꼈을 때 너무너무 만족도가 너무 커서 저는 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찬성이긴 해요.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앞머리를 좀 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 만족도가 좀 높으냐면은 기본적으로 약간 C자로 항상 이렇게 하고 머리를 묶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 M자의 이 부분을 시술을 받고 나서 정말 이렇게 다 까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를 올백으로 묶는 것 자체를 못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그렇게 묶고 다니는데 그것 또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추천드려요. 뭐든지 중요한 거는 잘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M자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인젠 잔머리 펌을 해 갖고 이 라인을 가려서 인제 쪼금 더 얼굴이 작아 보이게 스타일을 좀 해 드리는데 만족도는 좀 높긴 한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세요. 하고 나면은 되게 좋아하세요. 뭔가 얼굴 작아졌다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뿌리펌 저한테 하셨나 보다. 뿌리펌 하면은 만족도가 진짜 높아요. 뭔가 자신감이 확 생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전체적인 얼굴형 자체에서 뿌리가 죽어 있으면은 얼굴형 자체가 되게 빈곤해 보이는 게 있거든요. 하지만 뿌리가 좀 살면은 사람 이미지 자체가 쪼금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형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얼굴형도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중력의 힘을 받다 보니까는 모든 게 이렇게 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볼륨이 더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볼륨 펌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볼륨이 좀 자꾸 죽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볼륨 펌을 하는데 저도 또한 만족도가 되게 높긴 해요, 저 했을 때. 흰머리는 기본적으로 염색 자체가 색소가 더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잔여물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케어를 좀 잘 해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앞머리 같은 경우 집에서 혼자 자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머리 자를 때 그거보다 좀 길게 자르세요 항상. 잘못 잘라 갖고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헐. 아니 제품을 추천해 드렸는데 제품을 안 사시면 어떡해요. 빨리 사 갖고 좋아져야죠. 저희 샵에서 인제 판매하는 것도 되게 많지만은 저희 샵에서 판매 안 하는 제품도 진짜 많거든요. 제가 판매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직접 구매를 하셔 갖고 쓰시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래야 좀 더 쓰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팔아먹으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더 안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최저가 찾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제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면은 바로 구매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만약에 진짜 트리트먼트에 제품을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정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케라스타즈 트리트먼트 라인인 것 같아요. 그 라인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지만 거기에서도 괜찮은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서 제품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린스도 그렇고 트리트먼트도 그렇고 약간의 성분 차이는 다르지만은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안에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거워지니까는 죽는 거고 린스 같은 경우도 채워지다 보다는 뭔가 코팅막을 형성해 주거든요. 그래서 죽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구독자분께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 "새치가 좀 많고 펌도 하는데 머리 자체가 바시시하고 안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홈케어할 때 트리트먼트를 해 주시고 좀 따뜻한 타올로 한번 감싸 준 다음에 이 한 3분 정도 있다가 머리를 헹궈 주세요. 하고 나서 린스를 해 주시면은 훨씬 더 좋거든요. 뭐든지 근데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운동 같은 경우도 부지런해야 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머릿결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렇겠죠? 30 년째 트리트먼트만요?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기본적으로 린스 같은 경우도 쓰긴 써야 돼요. 이렇게 겨울때 같은 경우는 트리트먼트를 쓰지만은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안에 내부에 단백질을 채워주지만 린스 같은 경우는 코팅막을 형성해 주거든요.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부시시하거나 좀 관리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또 건조할 때에는 트리트먼트도 써야지만 린스도 꼭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린스 같은 경우는 정전기 방지가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상이 되는 게 머리 자체가 정전기가 일어나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손상을 더 많이 시키기도 하고 우리 손에는 열이 있잖아요. 열이 있는데 손을 머리카락으로 갖다 대면은 아무래도 이 마찰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손상이 더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린스를 써 주면은 그 역할을 어느 정도 덜어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쓰고 나서 린스를 한번 쓰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려요. 정전기에 의해서 손상 진짜 많이 돼요. 겨울때 같은 경우는요. 꼭 에센스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에센스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정전기 방지가 되거든요. 꼭 쓰셔야 돼요. 에센스 같은 경우는 머릿결에 따라 너무 달라져서 에센스를 추천드리는 게 쪼금 어렵긴 한데 만약에 머리 자체가 얇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가벼운 타입
그리고 좀 머리 자체가 두껍고 머리 자체가 손상이 됐다라면은 약간 무거운 타입을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린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두피에 닿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린스는 말 그대로 코팅막을 형성해 준다고 했지만은 반대로 두피에 코팅막을 형성해 주게 되게 되면은 두피 자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막아지는 거거든요. 그러게 되면은 두피에 자극도 되고 뾰루지 같은 것도 날 수도 있고 탈모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린스 쓸 때는 특히 조심해야 돼요. 아래부터 시작해서 중간까지 하고 나서 헹궈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두피 트리트먼트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두피하고 모발하고 같이 써도 되는 트리트먼트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두피를 먼저 이제 트리트먼트를 짜서 두피를 발라주면서 끝을 발라서 시간을 좀 놔뒀다가 헹궈 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피 트리트먼트를 많이 쓰거든요. 두피 트리트먼트 짱 진짜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두피 트리트먼트가 따로 있어요. 모발도 쓸 수 있는 두피 트리트먼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 쓰셔도 되게 좋아요. 린스는 두피를 피하고 모발에 발라주시고요. 특히 여름 때 같은 경우도. 겨울 때 같은 경우는 히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손상이 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여름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땀에서 이 짠 기운 때문에 머리 자체가 손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은 더 많은 손상이 되는 게 염분 때문이에요. 린스 꼭 써주는 걸 추천드려요. 그것도. 겨울 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코트나 기 있는 걸 좀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긴 머리였다가 단발로 자를 때는 한 번 고민을 해보고 자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해요. 왜냐면은 단발로 자르게 되면은 기가 올라오면서 여기가 이렇게 다 꺾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만큼 진짜 보기 싫은 건 없더라고요. 저는 원래 단발 부분은 그냥 단발로 잘라드리긴 하는데 긴 머리에서 단발로 자를 때에는 꼭 말씀을 드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 있는 옷들을 진짜 많이 입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르게 되면은 이 기 때문에 이 뒤에 부분이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얘기를 꼭 하거든요.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면은 확 잘라버리죠. 확 자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머리가 정말 많이 손상됐거나 아니면은 남자한테 차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닌가? 둘 중에 하나는 아니시죠? 아니면 다행이에요. 요즘 같은 경우는요, 재배 처리가 있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부분을 어느 정도 제거하면서 이제 들어가면 되거든요. 단발인데 머리를 좀 기르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면은 미용실을 끊으셔야 돼요. 옆에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났지만 뒤에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까지 났잖아요. 그래서 뒤에 부분이 덥수룩해지는 거거든요. 고객님들도 그렇고 많이 물어보면은 앞에가 괜찮으니까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뒤에 보면 진짜 더벅머리 같거든요. 머리 자체를 기르실 때에는 꼭 뒤에 보면 숱을 치면서 기르시는 거를 추천드리긴 해요. 근데 웬만하면 머리 기른다라고 생각하면은 미용실을 끊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머리를 기를 수 있어요. 긴 머리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머리가 이제 레이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에 라인을 조금 단발 같은 느낌을 줘서 스타일을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긴 머리라서 무조건 안 어울려 보다는 스타일을 잘 잡으면 괜찮아요. 단정을 지으게 되면은 딱 그 스타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단정 지으지 말고 뭔가 스타일의 변화를 꼭 주려고 하세요. 그래야 스타일의 변화가 있고 마음가짐의 변화도 꼭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안 어울려 이거보다는 뭔가 거기에서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힘들 거라는 건 알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씩만 바꿔보다 보면은 뭔가 내 스타일을 조금씩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듣긴 하는 것 같아요. 미용실에서는 깔끔하고 이쁜데, 그쵸. 근데 집에 와서 보면은 안 이쁘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긴 해요.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용실에서 드라이를 다 해줘서 이쁜 거고, 갔을 때는 드라이가 풀리니까는 안 이쁜 거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진짜 손질을 못해서 몇 번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고 보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돌리는 거를 안 돼서, 이렇게 구기는 게 안 돼서 계속 해보세요. 여기서 하고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하는 거 다 보고 보내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뭔가 잘 안 되고 그러면요. 샵에서 좀 알려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리는 것 좀 알려주세요. 제 손동작이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쪼금 더 이뻐질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손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진짜 도움이 돼요. 내가 만약에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샵에 가 갖고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또 꼼꼼하게 잘 알려줄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한번 배워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머리만 맡기고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손질을 항상 해 주시면 머리가 이쁜데 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서 손동작이라든가 브러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쪼금 배워 가면은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렇게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드라이 뭐 펌을 하든 안 하든 정말 잘하거든요. 하지만 펌이 잘 되어 있는데도 집에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똥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스타일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있으면요. 꼭 그런 거 보여 드리면서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진짜 있어요. 뭐 "저 어떤 스타일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서 해 주세요."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경우도 진짜 많잖아요. 하고 싶은 스타일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정리를 해서 꼭 라이브 방송 때 이렇게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는 꼭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볼게요. 안녕.